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난번에 일반 전표 테마학습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테마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4월 10일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로 한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테마학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자, 먼저 65회 한양기업부터 준비를 해주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문제죠. 주식회사 웅전으로부터 원재료 4,000개,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10,000원을 매입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자, 그럼 이제 개당 그 분명한 원재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단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까지 끊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끊으시면 메인 매출전표 상단부를 모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면요. 유형은 52번 되겠죠.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주어졌죠. 4,000개, 단가는 10,000원. 자, 그럼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부가세 0원이 되겠고요.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웅전이 되겠죠. 주식회사 웅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 여부는 뭐, 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이제 혼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금이나 외상같이 간단한 분계가 아니라 단기 대여금과 상계했다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카드 불공형 영세율은, 영세율 매입은 관계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나머지 내용을 보면요. 대금은 웅전에 대한 대여금인데 대여금이 상환기한이 지금이 2016년 7월 14일이라고 가정한다면 16년 12월 13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단기 대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단기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분계를 들어가 보면요. 차변의 원재료, 그 다음에 금액은 4천만원, 요거는 자동으로 분계가 될 겁니다. 대변의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4천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테마학습 할 때는요, 이렇게 틀을 주어줍니다. 분계 틀이라든가 이렇게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기가 좀 쉽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블로그에다 아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파일을 첨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출력하셔서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데이터까지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따로 제공하지 않고요. 제가 따로 기출문제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해갖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제공해드리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각자 데이터를 구하셔갖고 이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가다 데이터 갖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만 좀 양해를 구할게요. 자,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가면 7월 14일이겠죠? 들어가신 다음에 52번 영세, 그 다음에 원재료라고 품목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은 4,000개, 단가는 10,000원. 자, 그 다음에 웅전이라고 했었죠? 웅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전자 여부 체크하시고요. 분계 혼합 들어갑니다. 그럼 뭐 원재료 기본적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거 없어요. 대변에, 그렇죠? 단기 대여금. 자, 이런 형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분계 입력하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번인데요. 7월 18일 문제. 다소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문제라고 봐야 돼요. 주식회사 미생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하고, 거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할부 판매하고 한번 끊어볼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분계를 메인 매출전표 상단부는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단부가 이제 여기 부분이 메인 매출전표 상단부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메인 매출전표 하단부에 해당되겠죠. 상단부 입력이 가능한데,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 유형은 11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건너뛰면 되겠고, 공급가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건 총 공급가액 4천만원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이제 왜 4천만원이냐? 왜 1,000만원에 10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냐? 자, 이것은 할부 기간이, 자, 보시면 7월 18일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 기간까지가 지금 6개월이 안 돼요. 6개월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단기 할부 판매냐 아니면 중간 지급 조건부냐 장기 할부 판매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6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계에선 단기와 장기 두 가지만 존재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랑 하게도 존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문제를 풀어드리고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단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인도 기준으로 봐야 돼서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지금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미생이 되겠죠. 미생, 참 옛날에 드라마로도 참 인기 많이 끌었었죠. 그 다음에 전자는 이제
분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제 분계를 들어가 보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두 인도 기준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 부가세, 자, 예수금, 줄여서 그냥 부가세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변에 뜨는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줄여서 그냥 제품 매출, 제출이라고 할게요. 4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차피 이건 기본 세팅대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돈이 약정일에 이제 보통예금이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금액만이 지금 7월 18일 입금되었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먼저 분기를 해줍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3,300이긴 한데 굳이 이제 뭐 안 하셔도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받을 돈,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을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 입력하고요. 입력 실습까지 한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 한번 훑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메인 매출표 입력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들어가면 7월 18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매출 과세 되겠죠. 그 다음에 품명은 제품, 수량 단가 없으니까 패스해 주시고요. 금액은 4천만원, 부가세 400만원 자동 반영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어디죠? 미생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여부의 여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들어가시면 되겠고, 요건 그냥 세팅대로 놔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자, 보통예금 들어온 금액 얼마죠? 1,100만원부터 먼저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렇죠?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입력한 내용, 이게 메인 매출존표 하단부라 그랬고 이게 메인 매출존표 상단부예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좀 다르죠? 좋습니다. 요거 입력하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회계에서 자, 보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그 단기 할부 판매에 대한 부분, 자, 단기 할부 판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회계에서는요, 일단 원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할부 판매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 판매는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역시 이것도 인도 기준입니다. 이제 단기 할부는 예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것을 이제 회수 도래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회수 도래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네, 대가의 각 부분. 자, 근데 회수 도래의 기준은요, 이건 언제만 적용되는 기준이냐면 중소기업, 그렇죠? 회계 처리 특례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회계 처리 특례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다 지웠어요. 잠시만요. 자, 뭐 작은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시 보면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인도 기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역시 인도 기준인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죠? 대부분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회수도래의 기준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단기 할부는 역시 인도 기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는 동일합니다. 두 기준이. 하지만 이게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회수도래의 기준,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데, 각가가 아니라 각 부분이죠. 대가의 각 부분을 자, 받기로 한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칙만 존재해요. 부가는 이 두 개가 원칙이고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수도래 기준이 이렇게 보면 같을 수가 있는데, 이 원칙 인도 기준이라는 부분에서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법과 회계 처리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거죠.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게 있어요. 중간지급 조건부. 자, 이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거는요,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똑같죠. 문제는 뭐냐면 이 회계에서는 아예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 회계에서는 아예 없어요. 세법에만 존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하고 단기할부, 장기할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세 가지로 또 그 설명을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단기할부와 중간지급 조건부, 그다음에 장기할부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기 할부는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제 판매한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인도 기준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6개월 6개월 초과, 6개월 이상 초과 뭐 관계없습니다. 6개월 초과 하고요. 6개월 초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개월 초과하고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데, 대가의 각 부분. 자, 그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이제 1년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1년 이상, 1년이 넘어가는 부분, 1년 초과 뭐 이상 상관없습니다. 역시 대가의 각 부분.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게 3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회 이상 이제 나눠서 부분을 해야 되고요.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할부 같은 경우는 이제 2회 이상인데요. 일단 이상 나눠서 해야 된다. 여기 일단 다르고요. 정확하게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그리고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것은 이제 계약금, 그쵸? 그다음에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3회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제 3회 이상이고, 6개월 초과는 조금 정정할까요? 그냥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6개월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6개월 이상이라고 할게요. 아이고 6개월 이상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뭐 똑같습니다. 3회 이상 분할, 뭐 부불이란 말은 분할이란 말하고 이제 똑같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2회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할부금을 1회냐 뭐 2회냐, 그쵸, 뭐 이렇게 3회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지금 문제처럼 이제 뭐 1차 할부, 2차 할부, 3차 할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간이 마지막 부불까지 요 기간이 1년 이상이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장기 할부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거 계약금을 포함해서요, 나눠서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겠고, 하나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게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이라는 걸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이 부분이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분할하는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분할. 그다음에 이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를 하고 나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먼저 받고 인도를 하고 나서의 분할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계약금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하기 전에 보통 계약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물건을 먼저 받고 나서 이거를 이제 분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두 개념이 다르다. 뭐 이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보면 이것 말고도 더 깊은 개념이 있긴 한데요. 이 정도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이론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 8월 6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건물을 5천만 원에 구입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구입하고, 자, 그럼 건물을 매입한 분계가 되겠죠? 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생명에서 수령하였다. 여기서 한번 끊어보면, 자,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죠? 날짜는 8월 6일, 뭐 그 다음에 유형은 전자생명 수령인데 건물인데 업무용 건물이니까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품목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뭐 수령 단가는 건너뛰고요.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5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공급처명은 뭐 주식회사 나이스니까 생략할게요. 그냥 나이스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한서는 전자 여부니까 여 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분계는 대부분 혼합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러면 계속 보면 매입 매수점표 상단부는 다 완료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아마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0만 원. 부가세는 그냥 VAT라고만 할게요. 대급금이니까 차변에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면 되겠죠. 5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이 없으니까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 있었나 봐요. 8천주. 근데 취득가액이 5천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라고 돼 있으면 일단 대변에 자기 주식에 갑니다. 자기 주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지급이니까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다가 지급하는 금액이 500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차변에 5,500만 원 되겠고요. 대변에도 역시 5,500만 원 차대별이 같아야 되는 항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1,000만 원만큼이 대변에 남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뭘로 벌 거냐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자기 주식, 그쵸? 처분이익이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 여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건물의 5천만 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것은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공정가치.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는 시가로 구입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이 자기 주식 있죠? 이건 이제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장부금액만큼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결국에는 처분이익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만큼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겠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1번이면 그냥저냥 한다고 해도 이 당시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2번, 3번에서 혹했던 분들이 많기는 해요. 예, 3번조차도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요 정도 트레이닝이 되시면 이제 다음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죠. 다음 회차 문제는 65회차가 좀 어려웠던 회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3번 분기 문제도 풀어봤고요. 분기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일단은 51번 과세 매입 되겠고요. 건물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죠.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나이스죠. 나이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생리안서 해주시고요. 분기에는 혼합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이죠. 자, 자기 주식.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이제 여기 4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부가세가 얼마? 500만 원 지급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겠죠. 자, 자기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바로 있네요. 343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나마 좀 할만합니다. 9월 15일 문제죠.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 공장 생산부서라고 하면 뭔가 500번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죠. 사용할 컴퓨터라고 하면 이제 뭔가, 그쵸, 소모품 아니면 비품이긴 한데 보통 비품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세종상사에서 구입하고 거래처 뭐 좋고요. 대금 220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비품을 220만원을 구입했다고 하는 건데 비품인지 아닌지는 이제 뒤에 봐야 될 일이고 현금 영수증 지출 준비용을 발행을 받았대요.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 비품이네요. 자, 그러면 유형은 61번 현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컴퓨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죠. 자, 공급 가액 여기 부분에서요 220만원을 입력하시면 이제 여기 200만원하고 20만원 쪼개지는 뭐 이런 게 있죠. 이건 전산회계 1급 때도 이미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에서 이제 다 털어 넣어줘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들,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건별 이런 것들은 모두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쪼개집니다. 공급처는 이제 뭐 세종상사니까 이제 건너뛰도록 하고요. 전자는 아니죠. 됐고요. 분기에는 현금이 되겠죠. 현금 지급했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뭐 상관이 없고요. 자, 기본적으로 세팅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쵸? 그 다음에 20만원. 자, 이제 이걸 비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비품 200만원, 대변에 현금. 현금 분기하시면 이제 요것만 아마 고쳐주시면 될 거예요. 현금 220만원인데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되겠다. 또 갑자기 또 쉽네요. 그죠? 1, 2, 3번, 2번, 3번이 어려웠다가 또 4번은 또 쉽네요.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61번 현과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명은 컴퓨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0만원 입력하면 쪼개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종상사. 자, 그리고 이제 분계는, 그쵸,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원재료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이 원재료를, 그렇죠, 비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212번 비품.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겠네요. 자, 4번까지 봤죠? 자, 5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이 이제 언제부턴가 배점이 조금씩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어렵든 쉽든 다 3점씩 이제 부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배점을 좀 줄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분계입니다. 2점으로 지금 분계가 점수가 배점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상당히 쉽다는 거죠.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많이 틀렸던 부분들이 이 당시 이제 속았어요. 그냥 제품이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제품 매출하고 분계해서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예림상사에서 상품을 200만원 부가세 별도 예상 판매하고 전자생명세를 발급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11번 이제 그저 과세 매출이 되겠고, 분명히 이제 상품이에요. 요걸 이제 한 번이라도 들다 보고 갔으면은 안 틀렸을 텐데 이걸 그냥 무심코 제품이라고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200만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20만원. 공급 처명 뭐 그죠? 예림 상사 좋아요. 전자세금 변서 좋고요. 분기는 이제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여기까지도 좋아요. 뭐 할 건 없고요. 그랬더니 이제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됩니까? 대변에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그 다음에 이게 제품 매출로 돼 있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에요. 이거를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분기에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산세무에서는요, 분계가 틀리면 다 틀려요. 계정 과목이 틀려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하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입력하는 거 보면 11번 이제 과세 유형이 되겠죠. 11번. 그 다음에 상품이라고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요게 거래처가 예림상사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분계는 외상. 여기서 그냥 넘어갔다면 틀린 거죠. 왜요?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이야죠. 여기 상품이라고 써 있잖아. 이걸 이제 상품 매출로 바꿨어야 되는데 요걸 안 바꿔서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입력하면요, 이거 그냥 틀린 거예요. 아예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401번 상품 매출.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고쳐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중요하다는 거. 상품이니까. 요때 요거 실수해 갖고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65회분을 풀어봤고요. 이어서 64회 하나 더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64회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회 준비해 주시고요. 네, 64회 세종기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도 만만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1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멘탈이 깨져요. 그죠? 그 참 어려운 상황인데. 자, 보시면 7월 9일 대표이사의 업무용 소형 승용차.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속았어요. 업무용 소형 승용차. 차량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요거 문제를 풀어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업무용 소형 승용차 3300cc. 이제 고민했죠. 업무용이니까 공제가 될까? 근데 cc를 보면 1000cc가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소형 승용차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몰랐다가 이제 54번 불공으로 가신 분들은 그나마 구제를 받으셨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그랬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불공입니다. 답은.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가 유지인데, 선생님, 그럼 업무용이란 말은 뭐죠? 그죠? 다 지워졌네. 업무용이란 말은 뭐죠? 업무용은, 영업용과 그 비용업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업무용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주차권을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이건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입니다. 전기 주차는 차량 유지비예요. 칠성 빌딩으로부터 50만원 부가세 별도의 현금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 수취하였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 수취했는데 공제가 안 돼요. 그럼 54번 불공이 되겠죠. 불공제 사유 있죠. 자, 불공제 사유는 3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과 유지. 자, 좋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주차권이라고 하죠. 주차권. 수량 단가 없죠. 그 다음 공급가액은 50만원 되겠고요. 부가세 5만원. 자, 그 다음 공급 처명은 칠성 빌딩 좋고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맞죠? 분계는 현금이죠.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5만원 부가세 공제 안 되는 부분까지 모두 차량 유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대표이사가 제조경비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같은 금액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 이제 54번 불공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해서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입력 먼저 하고 이론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날짜는 7월 9일 되겠죠. 54번 불공.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주차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량 단가 건너뛰고요. 금액은 5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칠성 빌딩이라고 돼 있죠. 칠성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여부 하시면 되겠고, 자, 불공제 사유 여기 F2번 누르시면은 확대 좀 해드릴까요? 자, 이쪽에서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여기 캡처를 해서 이제 이런 게 뜨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거 3번이 되겠죠. 비용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 및 그리고 렌탈 있죠. 리스 임차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 3번. 자, 됐고요. 그다음에 분계는 1번 현금 하시면 되겠고,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822번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맞다. 이론 내용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론 내용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차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는요, 일단은 업무용이 있어요. 업무용.
업무용. 자, 그 다음에 비업무용이 있겠죠? 예, 비업무용. 자, 일단은 비업무용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왜요? 업무용이 아니니까. 두 번째, 자산에 대한 어떤 유지 비용 있죠? 유지 비용이라든가 또는 뭐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들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그쵸? 뭐 매입세 공제도 안 되겠죠. 뭐 예, 매입세 공제. 업무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니까 매입세 공제조차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영업용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이제 비영업용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꼭 이치에 맞진 않습니다. 이제 뭐 기준을 한번 좀 놓고 보면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뭐 이런 기준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놓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볼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걸 좀 보기 쉽게, 자, 영업용이다 또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된다 또는 비영업용이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죠? 이제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꼭 영업용과 맞지 않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쭉 해서 자, 기준을 놓고 보면요. 일단 업무용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인 대전제가 업무용은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용으로도 인정이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잖아요. 이게 부가세 매입세 공제, 이 세 번째 부분이 이제 이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이 일단은 CC 기준이 있고요. CC 기준. 그다음에 이제 인승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차종 기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예. 과세 대상이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비용업용 소형수용차란 말을 보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다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전 어쨌든 뭐 CC 기준으로부터 처음부터 보면요, 이 CC 기준은 아무래도 영업용이란 말을 잘 안 쓰고요, 1000cc 이하가 됩니다. 예, 오토바이는 125cc 이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CC 기준 이렇다는 얘기고요. 비용업용은 당연히 1000cc가 초과 넘어가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승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일단은 얘는 영업용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것도 9인승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8인승 이하가 되겠죠? 네, 그렇고요. 차종 기준으로는 뭐 영업용이라기보단 이제 영업용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됩니다. 뭐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 뭐 이런 거죠. 영업용 화물, 뭐 영업용 버스 다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자 들어가는 거. 흔히 이제 노란 넘버들이라고 하죠.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차들. 모두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콜밴도 가능합니다. 콜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차, 국민차 있죠. 경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화물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화물, 뭐 트럭 뭐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도 차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승용차가 되겠죠. 주로 승용차. 그 다음에 뭐 캠핑카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개별소비세가 얘는 이제 과세가 이제 얘는 안 돼요. 대부분 된다. 요게 이제 요즘 핫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영업용하고요, 그 비영업용과 업무용은 엄연히 이제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이면서 그렇죠, 비영업용 이게 가능하고요. 업무용이면서 또 영업용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개념만 들고 가시면 이제 아마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론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7월 23일이죠. 공장의 생산직 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뭔가 500번대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사과 10상자 수량 단가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원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좋습니다. 전자계산서죠. 면세. 사과는 면세니까요. 자, 대금 중 10만원 현금 지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칸이 좀 애매하니까요. 바로 칸을 내려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유형은 일단은 전자계산서 교부받았으니까 53번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품목은 사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이제 10상자고요. 단가는 4만원. 좋습니다. 공급가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40만원 나오겠죠. 부가세는 0이 아니라 없는 겁니다. 영세율만 0인 거고요. 부가세는 원래 없는 게 맞습니다. 공급처면 뭐 은원마트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자여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이 되겠습니다. 왜 혼합이냐면 현금도 하고 외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해당 사항 없고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자, 이건 뭡니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고 제주경비 쪽 복리후생비 40만원이에요. 왜 그렇죠? 그렇죠. 격려하기 위해서 줬으니까 복리후생비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대변에 현금하고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 현금 지급. 나머지 금액 30만원인데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자동 계산 해주니까. 이걸 이제 외상으로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속으면 안 되죠. 미지급금이죠. 이런 것들은 전산회계 1급에서 많이 우리가 필터링을 해봤던 것들이에요. 좋습니다.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23일 되겠죠? 그 다음에 53번 면세 매입, 그 다음에 품명 사과. 자, 수량은 10개. 일단 상자당 4만원. 좋고요. 그 다음에 은원마트. 자, 그리고 전자여부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대변에 현금 하시고, 자, 10만원. 나머지가 자,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7월 31일 명품 가방에서 판매 목적용 상품을 공급받았대요. 상품 목적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대금의 결제는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대금의 결제는 550만원은 보통 예금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뭐 아래 세금계산서 그림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분개를 하기보다는 세금계산서와 입력하는 스킬만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이건 매입이란 뜻이죠. 매입. 자, 그렇고 날짜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 그 다음에 수량, 단가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그럼 자동으로 공급가액 세액이 반영이 되고요. 대금결제 현금이고 나머지 이제 외상미수금이니까, 외상미수금이 외상미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이죠. 이거는 내가 받는 자 보관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상매입금인데, 또 여기서도 외상매출금이라고 실수한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산세무 이거 문제를 너무 이제 과대평가하신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과대평가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그쵸. 물론 이제 회차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이걸, 그죠. 설마 외상매출금이겠습니까? 외상매입금이죠. 자, 주의하시고요.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7월 31일 되겠죠. 그 다음에 51번 과세 매입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량 20개, 단가 50만원. 그럼 1000만원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서 산 거? 내가 세종 기업이니까 명품 가방한테 산 거죠. 자, 명품 가방. 그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맞고요. 분기에는 혼합이에요. 원재료가 아니라 여기서 상품이라고 바꿔주셔야죠. 판매 목적용 상품 잊지 마시고, 대변에 101번 현금 550만원.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진 않죠.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올 법한 건데, 이제 많이들 흔히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 많이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틀려라, 한번 엿먹어봐라 하시는 게 이제 뭐냐면, 그냥 원재료는 매입은 원재료, 그죠? 매출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러다가 갑자기 매입이 상품, 매출이 상품 매출 이러니까 헉한 거예요. 특히나 이번 회차에 따라서 좀 이런 게 참, 그죠? 여러분들 괴롭게 하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언젠가부터인가 전산세무 2급이 배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전표 입력 5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문제씩 해서 3점씩 해갖고 각각 15점씩 배점이 됐던 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상황이었다면, 요즘 트렌드는 말이죠.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배점이 부가세라든가 원천징수 쪽의 배점을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켜주고요. 전산 그 입력할 때, 그쵸? 그 배점을 조금 다운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문제를 보면요. 8월 5일이고요. 소비자인 최창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그럼 물건을 팔았다는 거고, 판매 대금 77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부가세 포함되는 금액, 이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 되겠고요. 품목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이 이제 70만원을 입력을 하게끔 하려면요, 77만원 입력하면 이게 쪼개져요. 공급처명은 뭐 최창진이라고 하면 되겠고, 전자는 아니죠. 뭐 건너뛰면 되겠고, 분계는 카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 거래처가 나오죠. 카드 거래처는 이제 현대카드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붕괴는 자동으로 뜨니까 붕괴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8월 5일 되겠습니다. 17번 카과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공급가액은 77만원 여기서 입력하면 쪼개져요. 그 다음에 최창진, 그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최창하고 최창진.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F2번 눌러서 현대카드. 그렇죠. 붕괴는 4번 카드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일반적인 상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이외의 채권이라면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지금 같은 경우는 제품 팔고 카드사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공식 정답으로다가는 이제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을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당시에 정답이었는데, 사실상 원래 정확한 정답은 108번. 요걸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자, 확대해 드리면요, 여러분 화면에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카드거래처, 현대카드로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 정답에는 이제 복수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의 정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좋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 출제됐던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중에선 최고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수출과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접목시킨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거의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많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요. 나와봤자 뭐 달러 아니면 이제 그 JPY가 아니라 JPY 엔화, 그죠? 근데 이제 위안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출제 경향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번 4월 시험 때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과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부분재무 상태표를 그려봐야 되겠죠. 이 기계장치의 그렇죠,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빨리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이라 이거의 자산의 가치는 800만 원이다. 어느 정도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가보면 수출하고 라고 돼 있죠. 이거 수출 16번 수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이제 우리가 1번이 되겠죠. 16번은 1번이고 12번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수금이 되겠죠. 붕괴는 유형자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혼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좋고요. 자, 그러면은 품목은 일단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수량 단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6만 위안에 곱하기 이제 환율이 180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냐면 616, 68, 48 얼마야? 1,080만 원 되겠습니다. 1,08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뭐 주구식해서 베이징이 되겠고, 전자는 아니죠. 좋습니다. 자, 이제 붕괴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붕괴를 여기 위에다 해드릴게요. 그냥. 자, 우리가 800만 원짜리 자산을 갖다가 얼마에 매각한 겁니까? 1,080만 원에 지금 매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여기서 이익을 보는 거죠? 더하기, 그렇죠, 280만 원만큼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붕괴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대변에 이제 기계장치는 얼마가 지금 매각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아니죠? 그죠?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1,080만 원이 아니고, 판 가격이 아니고요. 금액하고 이제 기계장치 계정 과목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207번.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그죠? 207번. 207번.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요. 1,200만 원. 그럼 이제 800만 원만큼만 돈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그쵸, 손실도 아니고 그죠, 이익도 아니고 딱 본전인데 800이 아니라 1,080만 원 들어오는 거죠. 1,080만 원. 이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여기 280만 원이 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그냥 간략하게 처분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붕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표 입력은 쉬우니까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입력 들어가 보면요, 16번 수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1,080만 원으로 가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베이징 상사죠. 베이징 상사.
주식회사 베이징. 그다음에 이제 영세율급은 1번인데요. 뭐 어차피 이거 F2번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전산회계 1급 때도 많이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16번 영세율이라면 1번, 16번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12번 영세율이라면, 그쵸, 요거 쓰시면 되겠다. 3번을 쓰시면 되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1번이고요. 분기에는 이제 혼합 들어가면 되겠고요. 기계장치를 파는 거죠. 206번 기계장치, 금액도 2천만원. 차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요게 12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요게 미수금이라 그랬죠. 1080만원. 자, 그럼 280만원만큼 이제 대변에 남는데, 이것이 뭐냐면 유형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후에 또 2회분씩 계속 이제 잘라서 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63회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